네, 오늘 도형의 이동 한번 해볼게요. 도형의 이동이 좀 내용이 어렵죠. 5개념도 많이 있는 파트고 그래서 좀 꼼꼼하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일단 이 파트는 일단 평행 이동이 있고요. 그다음 뒤에 가면 이제 대칭 이동이 나오고 크게 이제 단원이 이렇게 돼요. 평행 이동, 대칭 이동이 있고 이게 평행 이동이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점의 평행 이동이 있고 도형의 평행 이동이 있고 대칭 이동도 마찬가지로 점의 대칭 이동이 있고 도형의 대칭 이동이 있어요. 네, 요 네 가지 배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에 대칭 이동시키기도 하고요. 점을 뭐 직선에 대칭 이동시키기도 하고 직선을 직선에 대칭 이동시키기도 하고 뭐 아니면 직선을 점에 대칭시키기도 해요. 이렇게 네 가지인데 얘는 뭐 따로 유형을 하나하나 외울 건 아니고 이게 딱 주요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 주요 아이디어 두 가지 가지고서 하나하나 증명을 해나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전체적인 틀은 그렇고 평행이동 먼저 한번 봐볼게요. 평행이동은 일단 점과 도형이 있다 그랬죠. 중요한 게 점은 실제 좌표를 움직이는 거예요. 실제 좌표를 움직이는 거고 도형은 도형을 움직이는 게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도형을 이동시켰을 때 도형의 자취의 방정식, 즉 도형이 나타내고 있는 x, y의 관계식을 구하는 게 바로 도형의 평행이동이에요. 그래서 좌표는 이를테면 x, y라는 점이 있었는데 내가 얘를 x축으로 플러스 a만큼 y축으로 플러스 b만큼 실제 좌표로 이동시키겠다 라고 하면 점은 이렇게 바뀌겠죠. 자, 그런데 도형 같은 경우에는 어떤 도형이 그려져 있고 이 위에 있는 점을 내가 x, y라고 하자 라고 하고 이 x, y가 만족하는 관계식이 fx, y는 0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요. 그리고 이 표현은 뭐냐면 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이 방정식도 xy로 이제 표현이 되죠. 한쪽 0이고 아니면 또 뭐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런 원방 또 마찬가지 얘도 xy 관계식이 있고 여기는 0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어떻게 표현될지 모르니까 그냥 다 포괄해서 이렇게 표현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했을 때 여기 위에 있는 모든 점을 내가 이제 평행 이동을 할 건데 그 점이 이동을 하면은 뭐 x축으로 a만큼 마찬가지 x축으로 플러스 a만큼 자 y축으로 플러스 b만큼 이동을 한번 했다고 해볼게요. 그럼 x 플러스 a, y 플러스 b가 되죠. 근데 이제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이 점의 좌표를 구하는 게 아니고 이 점의 좌표를 내가 얘를 x좌표로 보고 얘를 y좌표로 봤을 때 이 통째로와 이 통째로의 관계식을 구하는 게 내 목표예요. 그러니까 내가 얘를 알파라고 보고 얘를 베타라고 봤을 때 알파 베타 관계식을 구하는 게 목표라는 뜻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서 또 좀 잘 아셔야 되는 게 얘를 알파로 보고 얘를 베타로 봤다는 것은 우리가 x, y라고 해놓고서 이 그림을 그리면 얘는 어디에다 그렸다는 얘기냐면 x축, y축, 즉 xy 평면에 그렸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를 내가 알파, 베타, 이 통째로를 알파라 보고 이 통째로를 베타라고 봤다는 것은 알파축, 베타축을 그려놓고 알파, 베타 평면에다 그림을 그리겠다는 얘기죠.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나는 알파와 베타의 관계식을 구하는 게 내 목표고 근데 알고 있는 건
이 위에 있는 x, y 있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x랑 y 있죠? x, y. 이 x랑 y가 여기에다 집어넣으면 성립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x 플러스 a를 내가 알파라고 보고 y 플러스 b를 베타라고 뒀을 때, 자, x는 알파 빼기 a가 되고 y는 베타 빼기 b라고 두시면 이 x, y는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성립하겠죠. 자, 그러면 집어넣어보면 어떻게 될 거냐면 f 알파 빼기 a 네, 컴마 베타 빼기 b는 0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 알파랑 베타라고 썼던 이유가 여기 이미 x라는 값을 썼고 y라는 값을 썼기 때문에 이거 자체로 또 x라고 두고 이거 자체로 y라고 두면 변수 중복의 혼동이 오잖아요. 여기 x가 있는데 이걸 또 x라고, 이걸 x라고 보자고 이걸 y라고 보자고 혼동이 오잖아요. 그래서 잠시 알파랑 베타라고 다른 문자로 둔 거고, 그럼 얘가 알파 베타니까 알파축 베타축이라고 해놓고 이런 관계식을 얻게 된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이 도형을 xy 평면에다가 그리겠다라고 생각하면 이 xy라 바꾸시고 x 빼기 a, y 빼기 b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알파 베타 대신에 xy를 이제 마지막에 바꿔주시면 이제 원래 있었던 알파축 베타축도 x축 y축으로 바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x 대신에 x 빼기 a를 넣는 거고 y 대신에 y 빼기 b를 넣는 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 여기 보시면 알파가 x 빼기 a가 된 건데 곧 알파가 x가 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알파라는 게 여기가 원래 알파였기 때문에 알파라고 쓴 건데 결국에 알파가 x 빼기 a였던 것이었는데 이 알파를 마지막에 뭐로 바꿔요? x로 바꾸잖아요. 즉 여기 있다 여기 네. 어디 갔어? 요 x가 여기 알파 있던 게 x로 바뀌잖아요. 즉 다시 말해서 x가 곧 뭐가 된다고요? x 빼기 a가 된다고. y가 곧 뭐가 된다고? y 빼기 b가 된다고. 즉 이게 중요해요. x 대신에 x 빼기 a 대입하고 y 대신에 y 빼기 b를 대입한다는 거 아시겠죠? 자, 이렇게 체크하시고 증명이 하나씩 나와 있네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대칭이동 한번 볼게요. 네, 대칭이동. 대칭이동도 똑같아요. 네, 똑같은데 이것도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점이 있고, 도형이 있는데, 실제로 점이 여기 x, y가 있었다고 하면, x축 대칭하면 점 이렇게 바뀌죠. x, 마이너스 y 이렇게. y축 대칭한다고 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x, y 이렇게 바뀌죠. 얘를 원점 대칭하면 1로 갈 텐데 이거는 x축 대칭을 한 번 한 다음에 y축 대칭을 했다고 봐도 되고 아니면 y축 대칭을 한 다음에 x축 대칭을 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즉 얘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가 돼요. 네, 요게 이제 대칭 이동이고요. 점의 대칭 이동. 자, 그 다음 도형의 대칭 이동인데 도형의 대칭 이동 아까랑 똑같습니다. 증명하는 방법이 똑같은데 자, 저는 여기서 두 개만 해볼게요. 이 두 개. 우리 학생들이 이거 4개 다 직접 해보셔야지 문제 풀 수 있으니까 4개 다 연습을 해보시고요. 저는 2번이랑 4번만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어디 보자. fx, y는 0이라는 이제 도형이 뭐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얘를 여기 위에 있는 점을 또 x, y라고 하고 평행이동을 합시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을 평행이동을 하는 거야. 모든 점들을. 잠깐만. 이거는 이렇게 갑시다. y축 대칭. 그러면 얘가 뿅 해서 이렇게 넘어가겠죠? 여기 x, y가 뿅 넘어가서 대칭이동이니까 이 길이가 같을 거고 여기가 수직이에요. 그래서 이 점으로 바뀔 텐데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될 거냐? y좌표는 변화가 없을 텐데 x좌표가 부호가 바뀌겠죠?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나는 이 마이너스 x를 x좌표로 볼 거고 이 y를 y좌표로 볼 건데 역시 변수 중복이 있기 때문에 얘를 알파라고 보고 얘를 베타라고 볼게요.
그러면 얘를 통째로 알파로 보고 얘 통째로 베타로 봤다는 얘기는 이 대칭 이동시킨 이 그래프 있죠. 이 그래프를 어디에 그리겠다? 알파 베타 평면에 그리겠다. 이 소리예요. 이 변수가 중복되니까. 그래서 알파축, 베타축 이렇게 되고 이렇게 그려질 거고, 자, 내가 알고 있는 건 x, y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성립하는 건데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알파 베타 관계식이죠. 그래서 자, 여기서 x는 마이너스 알파라고 둘 수가 있고 y는 베타라고 둘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 x와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관계식이 나오죠. f 마이너스 알파 베타는 0이다. 이렇게. 근데 이것도 아까와 같은 이유로 얘 x, 얘 y로 바꿔주고 알파는 x, 베타는 y 이렇게 바꿔줘도 상관이 없는 거죠. 즉 결론은 뭐다? y축 대칭 이동하잖아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해야 돼.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해야 돼요. x 앞에다 마이너스를 붙인다가 아니라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한다는 걸 정확히 이해하셔야 나중에 오개념이 없어요. 자, 네 번째 것도 볼 건데 뭐 이렇게 그려져 있던 게 있는데 얘가 f, x, y는 0이고 얘가 y는 x고요. 자, 요거를 이제 y는 x에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될 텐데 여기 있는 점 x, y를 이렇게 이동을 했을 때 얘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얘를 알파, 베타라 할게요. 그래서 목표 알파, 베타 관계식을 구하는 게 목표가 되고요. 자, 아까 처음에 제가 이거 설명할 때 점을 점에 대칭 이동한다. 점을 직선에 대칭 이동한다. 뭐 직선을 직선에 대칭, 직선을 점에 대칭. 이 얘기 할 때 그 네 가지 유형 다 외우는 게 아니고 중요한 두 가지 아이디어로 이제 푼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 얘기거든요. 지금 나오는 얘기. 자, 아이디어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첫 번째, 중점을 활용할 거고요. 두 번째, 기울기를 활용을 할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 x, y를 했을 때 이 x, y는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하거든요. 근데 여기 알파, 베타 관계식을 구하는 게 내 목표예요. 근데 그거를 구할 때 이 두 가지 사항을 활용한다고요. 자, 그러면 일단 대칭 이동했기 때문에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똑같고요. 얘가 수직이에요. 그 다음에 얘랑 얘 중점을 구하면 얘가 중점이 되겠죠. 중점은 x 플러스 알파를 2로 나누고 y 플러스 베타를 2로 나누고 이게 바로 중점이에요. 근데 중점은 이제 y는 x 위에 있는 점이라서 얘 대입하면 성립하죠. 그래서 대입해보시면 y 플러스 베타를 2로 나눈 것은 x 플러스 알파를 2로 나눈 것과 같고 양변 2 곱해주면 이제 날라가죠. 그리고 나는 알파 베타 관계식을 구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xy를 구해야 돼. 왜? xy 여기다 집어넣으면 성립하니까. x는 뭐, y는 뭐 이렇게 구해내서 x랑 y를 여기다 집어넣어야 알파 베타 관계식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xy를 구할 준비를 할게요. xy, x 빼기 y는 베타 빼기 알파다 이렇게 쓰고 이게 첫 번째 식. 연립방식 풀 준비하는 거예요. xy 이렇게 두고. 자, 그다음에 기울기를 써볼게요. 두 점 기울기 쓰면은 x 빼기 알파분의 y 빼기 베타는 요게 지금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수직이 되기 위해선 이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게 맞죠. y 빼기 베타는 마이너스 x 플러스 알파가 되고요. x 플러스 y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렇게 식 두 개 나오고요. 여기서 우리가 x랑 y를 구할 수가 있어요. 두 개 연립을 하죠. 두 개 더해서 2로 나누니까 x는 베타가 되고 마찬가지로 x에서 베타 집어넣으니까 y는 알파가 나오죠. 이거를 이제 여기다 대입을 하자는 거야. 그러면 f 베타 알파는 0 이렇게 될 거고, 즉 요게 지금 알파 베타인데 얘네들이 이루고 있는 게, 자 다시 그릴게. 사실 얘를 xy 평면에 그리면 안 되는 거지. 내가 알파 베타라 인정한 순간 얘를 알파축, 얘 베타축이라 둔 순간 y는 x가 있었고 사실 얘도 베타는 알파가 되겠죠. 그러면 알파축 베타축이니까. 그리고 알파 베타 관계식이 이렇게 된단 말이지. 알파 베타 점들의 자체가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리고 얘 관계식이 이렇게 써진다는 거죠.
네, 그러고 나면 어디 보자. 지금 여기가 알파축이었고 여기가 베타축이었는데 아까도 마찬가지로 지금 변수 XY를 이미 썼기 때문에 변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알파 베타의 도움을 알파 베타를 쓴 거고요. 그 여기 알파축 베타축이라 써서 얘가 베타는 알파가 되고 얘가 F 베타 콤마 알파가 된 거죠. 근데 여기를 X라고 쓰고 여기를 Y라고 쓰고 여기를 Y는 X라고 쓰고 하면 얘가 FY 콤마 X 이렇게 써지겠다. 이렇게 증명이 돼요. 그래서 즉 뭐냐면 이거 XY 좌표가 서로 바뀐다라고 써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아 이거 점이구나. 점은 맞아. 점은 맞고 자 요게 맞아요. X 대신에 Y 대입하고요. Y 대신 X 대입하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 위에서 이거는 내가 얘기를 안 해줬구나. 자 이것도 보여드리면 점은 그냥 좌표 구하는 거니까 여기 뭐 A, B가 있던 거지. 똑같아요 하는 거. X축, Y축. 그럼 내가 여기를 알파, 베타라고 하고 난 이 점을 구할 거야 이번엔. 그러니까 알파, 베타의 관계식을 구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그냥 알파, 베타를 구하는 거야. 점을 여기다 대칭시키면 뭐가 될지를 보는 거니까. 똑같아요. 네. 그러면 이 길이 똑같고 수직이니까 알파 플러스 A를 2로 나눈 거 베타 플러스 B를 2로 나눈 게 여기 대입하면 성립하니까 얘가 같을 거고요. 난 알파랑 베타를 구할 거기 때문에 얘는 알파 빼기 베타는 B 빼기 A라고 써야겠네. 아까랑 상황이 다르죠? 지금 알파 베타를 구하는 거니까 알파 베타 왼쪽으로 모른 거야. 자, 그 다음에 수직 조건 써야 돼요. 그러면 얘가 기울기가 1이니까 이 두 점인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 돼야 되죠? 그러면 알파 빼기 A 분의 베타 빼기 B가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 베타 빼기 B는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A가 돼서 자, 또 정리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A 플러스 B가 되고요. 여기서 이거 두 개를 연립해서 알파 베타를 구하세요. 그 알파는 B가 되고 베타는 A가 되겠죠. 그래서 즉 얘가 뭔다? B, A가 된다. 그래서 이때는 이 좌표가 두 개가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대칭 이동까지 다 설명했고 사실 뭐 뒤에 아마 개념 하나 더 나올 거긴 한데 여러분 여기는 내가 막 크게 설명할 게 없어요. 뭐냐면 이건 두 가지만 아시면 돼. 중점 활용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기울기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죠. 네, 그거 이용하는 거예요. 뭐 지금 첫 번째 나온 거 보니까 뭐 점에 대칭 이동하는 건데 뭐 x, y를 a, b에 대칭을 해보자. 대칭 이동한 점. 그러면 x, y가 뭐 여기 있을 때 a, b가 이렇게 있으면 대칭이니까 이 길이가 같을 거야. 그 점을 내가 알파, 베타라고 두면 알파, 베타 구하면 끝나죠. 이건 점을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x 플러스 알파를 2로 나눈 게 a다. y 플러스 베타를 2로 나눈 게 b다 해서 여기서 알파 구해주면 2a 빼기 x가 되고요. 여기서 베타 구해주면 베타는 2b 빼기 y가 돼요. 즉 얘가 뭐다? 2a 빼기 x, 2b 빼기 y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거 외우는 거냐? 아니요, 외우는 거 아니야, 이거. 외우는 거 아니고, 중점이라는 아이디어를 쓰고, 기울기라는 아이디어를 쓴다는 것만 정확히 인지하시면 되고요. 뭐, 이거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이 나와 있는데, 이거 아까 y는 x 보여드렸잖아요, y는 x. 그거 하는 방법이랑 똑같아요. 예, 뭐, 예를 들어서, y는 2x에 대칭을 시켜. 그러면, 대칭 이동시킬 점과 대칭 이동시킨 점의 중점을 여기다 대입해야 될 거고, 또한, 대칭 이동시킬 점과 대칭 이동시킨 점, 그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가 이때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와야 되겠죠. 네, 아까랑 숫자만 다른 거니까. 네. 그렇고, 여러분 요거 해보세요, 이거.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되는지 꼭 반드시 하셔야 돼.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해보셔야 돼. 중점 조건이랑 기울기 조건 이용해서. 아시겠죠? 이거 보지 말고 스스로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요렇게 요 정도면 개념 설명 충분하고요. 다음은 예제 보도록 하죠. 예제. 얘들아 요 표현도 알고 계세요. 요거 점
그러니까 좌표 하나 주고 이거 화살표 주고 좌표 주잖아요. 이거 점을 평행 이동했다는 소리예요. 점을 평행 이동한 거니까 이게 x축으로는 마이너스 3칸 갔고 y축으로는 플러스 2칸을 간 거죠. 이렇게 되면 자, 요 평행 이동을 점에다가 반영시켜서 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3을 해주고 a에다가 2를 더해주면 그게 얘랑 같다는 거죠. 예, 그러면 얘가 b고 얘가 마이너스 2다 하면 답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로 이동되는 거 x축으로는 지금 5만큼 y축으로는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을 했고 이 점이 이거에 의해서 어디로 가니? 그러면 여기다 그냥 5를 더해주면 되니까 4가 될 거고 여기다 마이너스 2를 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5가 돼요. 이게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 이제 두 번째 이번 도형이죠. 도형을 이동시킨다. 그러면 x 대신에 x 빼기 3을 대입해야 되고 y 대신에 y 빼기 n을 대입해야 돼요. 자, 그럼 대입해보죠. x 대신에 넣어야 되니까 여기 x 빼기 3 이렇게 돼야 되고 빼기 m, y 빼기 n 빼기 m은 0이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2x 빼기 my 빼기 6 플러스 얼마죠? mn인가요? 빼기 m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뭐랑 같다? 네, 얘랑 같다 해주면 뭐 얘가 마이너스 3이랑 같아야 되고 이 통째로가 1이랑 같아야 되겠죠. 네. 이상하다. 아이고, 내가 이거 잘못 썼네. 맞는데? m이 3 나올 테고, 좀 이상해갖고 다시 확인해 볼게요. 3n 빼기 3이 얼마다? 1이 될 건데, 계산 틀렸나 보다. 이거 4 빠졌네. 제가 4를 안 썼네요. 4 빼기요. 이렇게. 그쵸? 그럼 여기 이렇게 들어가죠? m이 3이 맞고 요게 얼마여야 돼? 요게 지금 1 나와야 돼. m에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 플러스 3n 플러스 1이 1이다. n이 2 나오네요. 자, 이렇게 되고요. 자, 점으로 이제 이동시킨 거니까 얘는 x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y축으로는 플러스 1만큼 다시 이동을 시키는 게 맞고요. 도형으로 옮기는 거다 보니 x 대신에 x 플러스 5를 대입해야 되고 y 대신에 y 빼기 1을 대입해야 되는데 그럼 여기다 넣을 게 너무 많잖아요. 너무 번거로워. 그래서 이렇게 안 하고 얘를 그냥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세요. x 빼기 2의 제곱 플러스 y 빼기 3의 제곱 빼기 4 빼기 9 플러스 a는 0이 되니까 이항시키면 13 빼기 a가 되네요. 이렇게 되죠. 해서 평행 이동하니까 반지름의 길이는 변화가 없을 거야. 따라서 a가 마이너스 3 바로 나오고요. 여기 점의 좌표, 중심의 좌표가 2,3이었는데 2,3이 마이너스 3,b가 된 거잖아요. 점을 평행 이동시켜서 점이 된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2,3이 이렇게 평행 이동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x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이동하니까 마이너스 3 나오죠. 그 다음에 3이 y축으로 플러스 1만큼 평행 이동하니까 이 b는 4 나오죠. 네, 이렇게 되겠죠. 잠깐 미안해요. 이거 자꾸 내가 놓치네. 얘가 중심이 마이너스 b였네. 그럼 얘는 어떻게 되죠? 3이 1만큼 인식이었을 때 마이너스 b가 되니까 b는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평행 이동해 보시면 되고 대칭 이동도 내용 똑같아요.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 그러면은 y좌표 아까 부호 바꾸기로 했죠.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 얘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 얘는 2,3이 되겠죠. 이렇게 도점 사이 거리하면 끝나죠. 이번에 이 직선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는 얘기는 y 대신에 빼기 y를 대입하셔야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y는 2x 플러스 k가 되는데 3,1을 여기다 대입을 하셔야죠. 3,1을.
그러면 마이너스 2는 6 플러스 K가 돼서 K는 마이너스 8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직선의 대칭 이동한 원의 중심? 그럼 이렇게 하죠 또. 여기 2,1이잖아요. 원의 중심이. 원의 중심, 이거 점이잖아요. 점을 YX에 대칭 이동시키면 얘는 X좌표, Y좌표 바꾸기로 했죠. 1,2가 되겠죠. 그럼 1,2가 이 위에 있다 그랬으니 1,2 여기다 대입하면 답이 나오겠네요. 5 나오나 보네. 자, 선분 길이의 합의 최소값. 자, 얘는 0,1이 여기 있고, 6,3이 여기 있는데, X축 위에 점피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 더하기 얘, 선분이야, 선분. 두 개 더한 거에 최소값 구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면, 얘가 됐건 얘가 됐건 뭐든 상관없어요. 둘 중에 하나를 대칭 이동을 시켜야 돼. 6,3을 X축에 대칭을 시킬게요. 이렇게. 얘가 6,-3이 되죠?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얘를 그어주면,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똑같아요. 왜? 대칭 이동했으니까, 지금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이 합동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얘 더하기 얘 최소를 구한다? 이거는 얘 더하기 얘 최소를 구하는 거랑 똑같죠. 그러면 얘 더하기 얘 최소를 구하는데 점피가 이제 막 움직이는 점이다 보니 이 빨간색으로 표현한 길이가 최소가 되기 위해서 이가 일직선이면 되죠. 이렇게 일직선. 그러면서 요 점이 P가 되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AP 더하기 BP의 최소값 구하라고 한 거는 결국에 이 일직선, 직선거리 구하는 거죠. 직선거리 구하는 거니까 0,1과 6,-3 두 점의 도점 사이 거리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여기가 이제 문제 잘 나와요. 이거 연습 진짜 많이 해놔야 돼. 근데 이걸 방법을 외우지 마시고 두 가지 아이디어만 쓰시면 된다고요. 자, 요 점에 대칭 이동을 할 거야. 그 대칭 이동한 점을 A, B라 하면 얘랑 얘의 중점이 뭐다? 얘다. 즉 A 빼기 3을 2로 나눈 거, B 플러스 2를 2로 나눈 거 해서 얘가 뭐랑 같냐면 얘랑 같다 이렇게 하시면 AB가 나오고요. 마찬가지예요. 여기 중심이 1,3이 있죠. 그럼 1,3을 2,4에 대칭을 시키면 얼마가 나오겠죠. 얘를 중심으로 하면서 어차피 반지름은 변하지 않았을 테니까 이렇게 x 빼기 알파 제곱 y 빼기 베타 의 제곱은 5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네, 자 그다음에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인데 점을 직선에 대칭도 시키고 직선을 직선에 대칭도 시키고 있어요. 자 y는 x 빼기 5가 있다. 3,4가 있고요. 아무데나 찍었어요. 이거 대칭 이동을 시키면 요 점을 뭔지 몰라서 알파 베타라 할 거고 대칭 이동했으니까 길이가 같겠죠. 그래서 내 목표는 알파 베타를 구해내야 돼. 점의 좌표를 구해야 돼. 그러면 알파 플러스 3을 2로 나눈 거, 베타 플러스 4를 2로 나눈 거, 요게 바로 요 점이 될 텐데 얘를 여기다 대입하면 알파 베타 관계식이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 구해보면 알파 빼기 3분의 베타 빼기 4. 요 기울기가요. 얘 지금 기울기 1 나오죠? 1. 그럼 얘는 마이너스 1 나와야 되죠. 수직이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관계식이 하나 나오니까 연립방정식 풀어서 알파 베타 구해주시면 돼요. 네, 그 다음 끝났구나. 하나 이거 괄호 2번 있죠? 이거 직선에 이제 대칭 이동을 시켜볼 건데 자, 이거 잘 보세요. 이렇게 있고 y는 얘가 x 플러스 1이고 y는 2x고 이 위에 있는 점을 x, y라 하고 이 x, y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성립하죠. 그랬을 때 이 대칭 이동 시킨 얘를 구하고 싶은데 대칭 이동 이 x, y가 일로 넘어간 거야. 그래서 변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또 알파, 베타라 할 거고 내 목표는 알파, 베타 관계식을 구하는 게 내 목표예요. 알파, 베타 관계식을 구하는 게 목표야. 그러기 위해선
x는 뭐뭐뭐, y는 뭐뭐뭐 이렇게 구한 다음에 얘를 여기다 대입해줘야 알파, 베타 관계식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일단 또 중점. x 플러스 알파를 2로 나눈 거, y 플러스 베타를 2로 나눈 걸 여기다 대입을 할게요. 자, 그러면 2분의 y 플러스 베타는 2분의 x 플러스 알파 플러스 1이고, 양변에 2 곱해주시면 y 플러스 베타는 x 플러스 알파 플러스 2가 돼서, 자, 나 xy 구하는 게 목표예요. 따라서 x 빼기 y는 베타 빼기 알파 빼기 2 해서 식이 하나 나오죠. 이렇게. 다음 두 번째, 기울기 이용해야 돼요. 자, x 빼기 알파 분의 y 빼기 베타는 얘가 기울기 1이었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고, 그 y 빼기 베타는 마이너스 x 플러스 알파가 되고요. 자, 그러면 x 플러스 y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관계식이 나오고, 얘가 또 xy 관계식. 그래서 제 1번식이랑 2번식 연립하면 x가 뭐다, y가 뭐다 이렇게 나오겠죠. 이 xy 나온 걸 어디다?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되죠. 왜? 기존의 xy는 2 위에 있는 점을 xy라고 잡았기 때문에 여기다 넣어야 돼요. 여기 위에 있는 점을 x, y라고 하고 시작한 거예요, 우리. 여기다 대입하면 알파, 베타 관계식이 나올 거고요. 그 나온 알파, 베타 관계식은 또 알파, 베타 평면 위에 그려지는 애기 때문에 다 구해놓고서 알파 대신에 x 대입하고 베타 대신에 y 대입하시면 그게 곧 xy 평면에 그려지는 도형의 방정식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예제풀이까지 해봤고,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 평행이동, 대칭이동 할 때 x 대신에 넣는다는 거, y 대신에 넣는다는 거. 점의 좌표랑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랑은 분명히 차이가 있으니까 이거 확실히 해두시면은 금방 해결해낼 수 있을 거예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